안녕하세요, 사이트 빌더입니다. 홈페이지가 필요하셔서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 텐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만 잘 따라오시면 홈페이지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배우시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홈페이지는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스스로 완성해 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은 워드프레스입니다. 요즘 윅스나 아임웹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쉬워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왜 워드프레스를 굳이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장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의 한계 때문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개발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능들이 거의 없는 것이 없이 플러그인들로 개발되어져 있고, 그리고 기능이 필요하면 플러그인을 설치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업체들은 기능을 추가하려면 가격이 비싼 상품을 구독해야 되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기능도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원하는 기능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워드프레스의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다 나열하면 이 영상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이쯤에서 서론을 줄이고 바로 홈페이지 제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려면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라는 것은 홈페이지의 파일들과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상시 켜져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버를 임대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에서부터 돈이 들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서버를 나의 컴퓨터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서버를 로컬 서버라고 부릅니다. 로컬 서버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 개발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를 다 만드셔서 인터넷에 배포하시기 전에는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치와 사용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같이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local wp.com 사이트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럼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그리고 사용하시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맥과 윈도우 사이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메일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폴더를 열어주시고 다운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다음, 그리고 설치. 계속해서 이제 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질문들이, 팝업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얘를 계속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럼 설치가 완료되고요. 그리고 로컬을 실행하겠습니다. 마침 버튼을 눌러주세요. 실행하시면 이용 약관에 동의해 달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고요. I agree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에러가 났을 때 리포트 해주겠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냥 no thanks 하셔도 되고요. 그냥 turn on 하셔도 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no thanks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웰컴 메시지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었고요.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제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윈도우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윈도우와 맥이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설치할 때 맥에서는 다운받으신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사용자의 맥 비밀번호를 몇 번 물어볼 텐데요. 그것만 입력하시면 문제없이 설치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화면을 보게 되실 거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쫓아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이제 로컬 서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로컬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럼 이 가운데 Create a new site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사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 1. 그리고 이 아래 옵션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Continue. 그러면 이 로컬에서 추천하는 어떤 서버의 설정 값이 있는데요. 이 설정 값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한데 저는 커스텀으로 해서 PHP 버전,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를 구동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PHP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의 버전이 있는데요. 이제 8.0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일단 7.4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는 아파치로 구동할게요. 엔진X가 이제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좋고요. 근데 이제 아파치가 조금 퍼포먼스는 떨어져도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플러그인들과의 호환성이라는 게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처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줄여야 되니까요. 아파치를 골라주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밑에 8.0으로 고르겠습니다. MySQL 8.0. 그리고 Continue.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 워드프레스의 이메일,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할게요. 그럼 뭐 이렇게 뭐 계속 허용하겠냐, 뭐 액세스를 허용하겠냐, 이런 팝업들이 계속 뜨게 되거든요. 계속 예하고 액세스 허용 누르시고 그냥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 1이라는 사이트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 SSL이라는 게 있으세요. 여기 SSL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 신뢰하겠다, Trust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허용해 주시고, 네, 맥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맥을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 맥에 M1 칩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최신 맥을 사신 분들은 이 SSL을 신뢰하겠다는 이 버튼 누르셨을 때 여기 상단에 오렌지 색깔의 배너를 보실 겁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시게 될 텐데, 이 로컬 프로그램이 아직 M1 칩의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에 맞춰 가지고 이 로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서 이제 이 관리자 페이지를 보거나 여기 오픈 사이트를 클릭하셨을 때 이런 메시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가 비공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안 연결이 아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실 텐데, 여기서 SSL은 무시하시고 여기 세부사항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웹사이트 방문, 그리고 이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또 이제 원클릭 어드민이라는 토글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ON으로 해주셔서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이 입력한 이 관리자의 아이디로 패스워드 없이 입력하게 해주는, 패스워드 입력하고 아이디 입력하는 과정 없이 바로 로그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편리한 기능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WP 어드민이라는 버튼과 오픈 사이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건 관리자, 어드민은 관리자 화면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픈 사이트 하면 이제 완성된 사이트의 앞부분을 보게 되는 기능입니다. 오픈 사이트를 먼저 눌러볼게요. 그럼 사이트가 이렇게 워드프레스의 기본 테마를 적용된 사이트가 이렇게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WP 어드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관리자 화면으로 진입했고요. 그리고 여기 웰컴 그 배너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여기 디스미스라는 버튼으로 꺼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자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먼저 기본적으로 정리를 조금 할게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크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 옵션에서 여기 뭐 워드프레스 이벤트 뉴스 꺼주시고, 그리고 뭐 이게 퀵 드래프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이것도 꺼주셔도 됩니다. 이 나머지 세 개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언어를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어 버전이니까 여기 세팅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세팅에서 일반, 제너럴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경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여기서 사이트 타이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름 바꾸실 수 있고, 사이트 이름,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짧은 설명, 태그라인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 주소가 HTTP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요즘에는 SSL 인증서를 다 적용해서 보안 연결을 사용하는데, 이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나중에 다 작업을 해놓고 보안 인증서를, 그 SSL 인증서를 적용하면 예기치 못한 에러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 어떤 이미지 경로라든지 어떤 링크의 경로들이 S로 붙어있는 HTTPS로 바뀌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장 먼저 이걸 하기를 추천드려요. HTTPS로 다 바꿔주시고요, 위아래. 그리고 밑에 내려오셔서 이 타임존이 있죠. 타임존을 서울로 바꿔볼게요. 서울. 그리고 밑에 내려오셔서 이제 여기 언어를 바꿔야죠. 언어에서 사이트 랭귀지에서 한국어로 쭉 내려오시면 한국어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내려오셔서 세이브 체인지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체인지. 그러면 아까 그 주소를 HTTPS로 바꿨기 때문에 로그아웃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로그해 주시면 돼요. 아까 입력했던. 기억하기. 자, 로그인 됐습니다. 그럼 여기 주소가 S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날짜를 이제 우리나라 형식으로 바꿔야 될 텐데, 맨 위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가 가장 비슷하죠. 근데 아직 이 4월을 보시면 공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린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 주시고, Y년, 대문자 Y년, 약간 욕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N월로 바꿔주세요. N월.
그리고 이거는 J1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시는 날짜 형태로 수정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해 주시고요. 변경사항 저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설정이 완료됐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여기 설정에서 읽기로 이동해 주세요. 읽기. 여기서 정적인 페이지, 홈페이지 표시를 정적인 페이지로 선택해 주세요. 이 최신 글이라는 옵션은 우리가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이제 방문하시면 가장 최근 글이 그 홈페이지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 형식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홈이 있고 뭐 문의하기가 있고 뭐 게시판이 있고 이렇게 메뉴들이 존재하는 그런 형식,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홈페이지 형식은 이 정적인 페이지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 주소, 여기서 고유 주소로 이동해 볼게요. 이 고유 주소가 뭐냐면 이제 홈페이지를 그 방문하면 어떤 글들이 있고 또 페이지들이 있는데, 그 페이지들의 주소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 글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글 이름으로 돼 있으셔도 저장을 한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저장을 한번 하시기를. 워드프레스에서 어떤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유 주소를 한번 다시 저장해 주는 거예요. 글 이름으로 돼 있어도 한번 와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어떤 리셋하는 개념으로 어떤 에러가 수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깔리는 페이지와 글들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 저는 거슬립니다. 성격이 좀 그래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선택하셔서 휴지통으로 이동, 적용. 그리고 휴지통 비우시려면 휴지통으로 이동하셔서 휴지통 비우기. 글로 가셔서 글도 이렇게 지워주시고 휴지통 눌러주시고 휴지통도 비워주시고 됐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대시보드에 정리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만들 텐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그 워드프레스의 설정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플러그인들을 설치하고 또 빌더를 설치하고 이제 수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설정을 다 해놓은 이 사이트, 아무것도 안 건드린 깨끗한 이 설정을 저장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장을 해놔야 다음에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때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설정을 하고 또 사이트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 상태로 저장해 놓으면 그거를 바로 사이트로 만드실 때 불러와서 똑같은 상태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드신 사이트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이 스타트 사이트라는 버튼 눌러서 서버를 시작해 주세요. 그럼 서버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드신 사이트에 우측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Save as Blueprint라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블루프린트 이름을 고르시고요. 알아보기 쉽게 고르시고, 그리고 밑에 세이브 블루프린트를 누르시면 블루프린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블루프린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여기서 새로 만드실 때, 사이트를 새로 만드실 때, 여기서 뭐 테스트 3 새로 만드실 때 이 밑에 Advanced Options가 있죠. 이걸 누르시고 이 밑에서 이게 블루프린트로부터 사이트를 만드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내가 만든 블루프린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사이트를 만드시면, 시작하시면 그 블루프린트 상태로 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겠죠. 네,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저장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플러그인들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WP 어드민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동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리자 모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좌측에서 메뉴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해 주세요. 플러그인, 그리고 상단에 새로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그인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위쪽에서 플러그인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터 템플레이트라고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오타가 있네요. 스타터 템플레이트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색 결과 중에서 이 세 번째 스타터 템플레이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 보시면 100만 이상의 홈페이지가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도 좋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라는 버튼 눌러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치하고 있고요. 설치가 됐으면 활성화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활성해 주시고요. 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외모라는 메뉴 보이시죠? 왼쪽에 외모라는 메뉴에서 그 아래에 스타터 템플레이트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더 설치하는 과정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 Build Your Website Now 여기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페이지 빌더를 사용할 것이냐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처음 이제 그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이 가운데 엘레멘토라는 페이지 빌더입니다. 이 엘레멘토라는 페이지 빌더를 선택해서 엘레멘토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겠느냐,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는 많은 템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뭐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지만 일단 저와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저와 똑같은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는 과정이니까 첫 번째 있는 이 템플레이트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위에 보시면 뭐 로고도 업로드 할 수 있고요. 뭐 로고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란 버튼 스킵 and continue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이것도 그냥 기본 값으로 우리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입력할 필요 없고 뭐 이제 서베이 같은 걸 하는 건데요. 네,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뉴스레터 받겠냐 그러는데 이거 안 받으셔도 되고요. 이 밑에 뭐 아스트라라는 ธี임이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이 테마를 설치하겠냐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놓고 일단 우리가 웹사이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share non-sensitive data, 어떤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내주겠냐, 뭐 어떤 상품들을 이 상품을 이 플러그인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받겠다는 건데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자동으로 다운받습니다. 네, 그럼 설치가 다 끝났고요. 그럼 이 파란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웹사이트가 준비된 걸 보실 거예요. 뭐 템플레이트가 이 적당한 사진들을 골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게 그럴싸할 거예요. 이쁘고. 왜냐면 이 홈페이지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어울리는 사진들을 잘 골라서 배치만 해도 웹사이트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진 아무거나 주워다가 만들면 되게 안 이쁘고 되게 허접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막말로. 근데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하고요. 좋은 이미지를 찾는 게, 그리고 어떤 비슷한 느낌의 정돈된 사진들을 찾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떤 색깔이나 톤 같은 것들이. 웹사이트에 아무튼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상단에 테스트 1이라는 이 사이트 이름을 눌러서 다시 알림판으로 가볼게요. 플러그인으로 다시 이동해 보시면 이 플러그인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된 걸 보실 겁니다. 엘레멘터라고 이제 그 페이지 빌더가 설치됐고, 그리고 여기 폼 플러그인이 하나 설치됐어요. 이제 어떤 홈페이지에 어떤 문의나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름과 이메일과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는 그런 폼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설치가 됐는데, 근데 한국 홈페이지들은 보통 이 K 홈페이지, 한국 홈페이지들은 그 특유의 게시판 문화가 있잖아요. 그 게시판으로 모든 것들을 문의하고 답하는 그런 특이한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사용자가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그런 게시판을 우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워주시겠습니다. 이 비활성, 여기 비활성화라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삭제 눌러주십시오. 그럼 위에 버튼 나오시죠? 확인. 네, 이 두 가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형 K 게시판을 깔려면 새로 추가. 망보드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네, 망보드 WP라는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활성화. 네, 그럼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 게시판은 나중에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설정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들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세 가지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이제 엘레멘토를 통해서 페이지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게시판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엘레멘토 플러그인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에 뭐 그 설치한 플러그인이 리뷰해달라고 배너가 뜨네요. 이건 꺼주시고요.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메뉴에서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이 4개의 페이지가 이 엘레멘토 플러그인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먼저 작업하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에서 이 편집하기 버튼을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엘레멘토 플러그인이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편집할 수 있도록 이제 플러그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 가운데는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리뷰 공간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널이 있어요. 왼쪽에 패널이 있는데 내가 이 디자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엘레멘트라고 써 있는데요. 엘레멘트 어떤 요소들이죠. 각 요소들이 여기서 각 요소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엘리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카테고리가 여긴 기본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라는 이 카테고리는 유료 상품을 구매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이 요소들 가지고 위에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이 프로 말고 밑에 보면 또 일반이란 요소가 있는데요. 이걸로도 충분히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걸로 만들도록 하고요. 추후에 좀 더 저렴한 빌더들이 있습니다. 확장성에 더 유리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페이지 빌더들이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돈을 내면 되는 150불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내면 되는 페이지 빌더들이 있어요. 근데 초보들이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제작할 중급자를 위한 어떤 홈페이지 제작을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보시면 그때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시고 내가 이 정도 빌더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빌더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판단하셔서 그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이제 돈이 안 드는, 무조건 안 드는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해서 드랍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장소 이렇게 드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설정, 그리고 뭐 내비게이터라는 거는 이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 홈페이지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내비게이터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껐다 켰다를 토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수정한 내역들이 이렇게 쭉 히스토리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면 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반응형 모드라 그래서 클릭하시면 상단 위에 이렇게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태블릿은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은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보시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이게끔 수정을 하고, 네, 데스크탑은 이렇게 보이게 수정을 하고, 네, 이런 반응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메뉴 버튼 보이시죠? 이 햄버거 메뉴 버튼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뭐 이 어떤 전체적인 사이트 설정과 또 이 빌더의 테마 설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설정할 수 있고, 이것들은 차차 필요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볼 때, 그리고 다시 방문자가 보는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이거 누르시면 그걸로 이동되고요. 그리고 알림판으로 나가기, 다시 알림판으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엘리먼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이 바둑판 모양, 이 타일 모양 이걸 누르시면 네, 엘리먼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홈페이지를 수정하면서, 이 템플릿을 수정하면서 이제 각 요소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구조들이 있어요.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 이 블락을 보실 거예요. 큰 블락. 그리고 이 밑에 오시면 또 이렇게 Our Service라는 큰 블락이 하나 존재하고요. 이거를 여기서 오른쪽에 내비게이터를 보시면 섹션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는 여러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섹션 밑에 이 안에 요소들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를 컬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컬럼이 이거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블락이고요. 섹션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내려와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섹션이 이 컬럼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컬럼을 뭐 60%와 40% 혹은 뭐 70%와 3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컬럼이 두 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컬럼 밑에 이 요소들이 존재하는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제작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сек션이라는 개념, 그리고 섹션 밑에 컬럼이 있고, 그리고 컬럼 밑에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블락 같은 경우 이 섹션이 배경 화면을 가지고 있죠. 배경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에 이렇게 단색의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배경에 섹션에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배경 위에 이렇게 컨테이너와 요소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텍스트를 먼저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위의 섹션에서 이 We All Love라는 블락을 한번 삭제해 볼게요.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박스가 선택이 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연필 모양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선택된 거고요. 그래서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가 되죠. 그리고 이 네이처라는 이 제목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왼쪽에 패널을 보시면 내용과 스타일과 고급이라는 세 가지의 탭이 존재합니다. 이 크게 세 가지 탭 안에서 모든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먼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박스 안에서 이 네이처라는 텍스트를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 프리뷰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하셔도 됩니다. 대문자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대문자로 바꿔보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스타일 탭을 눌러주시고 텍스트 색상을 여기서 원하는 색깔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글로벌 설정이라고 테마에서 설정해 놓은 어떤 기본값들이 있어요. 그 색상들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primary, secondary 뭐 이렇게 텍스트 색깔, 그리고 호버라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를 호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버, 그린 컬러, 뭐 딤 컬러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지정되어 있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어떤 전체 사이트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색상들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글로벌 컬러를 여기서 들어가셔서 이 색상들, 지정되는 색깔들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요. 글로벌 컬러를 여기서 우리가 지정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지정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요. 글로벌 컬러를 여기서 우리가 지정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지정하신 다음에 꺼주셔야 되겠네요. 꺼주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글로벌 컬러, 텍스트 색상을 글로벌 컬러에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홈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통일성을 유지하실 수 있겠죠. 같은 컬러만 이제 계속 쓰시면, 왜냐면 여러 컬러를 막 쓰시다 보면 통일감이 무너지고 어떤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 뭐 그냥 하얀색으로, 노란색이 그렇게 딱히 어울리진 않네요. 하얀색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에 작은 글씨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엘리멘트를 추가하는 버튼은 여기 있어요.
여기 바둑판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이 큰 글자는 제목이고 그리고 그 밑에 텍스트 에디터라는 요소를 드래그해서 드랍해 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글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적당히 짧은 글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 스타일로 이동하셔서요. 스타일로 이동하셔서 중간으로 중앙으로 배치해 주시고 텍스트 색상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텍스트가 길어지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폭이 너무 길 수가 있습니다. 이 폭을 좁게 유지하시려면 고급으로 이동해 주시고 그리고 너비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너비를 이렇게 적당히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앙으로 다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이 요소들을 감싸고 있는 이 컬럼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세로 맞춤, 가로 맞춤을 선택하셔서 이건 이제 가로 맞춤이겠죠. 가로 맞춤을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시면 가운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소와 요소 사이가 이제 너무 가깝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 요소와 요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고급에서 여백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을 잘 보시고 안쪽 여백이라는 거는 올려보면 이 박스의 안쪽이 증가하는 거 보실 거예요. 이 안쪽 위와 아래가 이제 여백이 증가했죠. 왼쪽 오른쪽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바깥쪽 여백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깥쪽 여백 중에서 우리는 지금 아랫부분만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주신 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 왼쪽 위아래 링크 버튼을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 부분만 아래쪽 부분만 뭐 20픽셀 정도 떨어뜨려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리뷰 안에서는 바깥쪽이 증가하지 않고 안쪽이 증가했는데요. 약간 오류 같습니다. 이 양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을 증가해서 띄워 주었고요. 간격을 띄워 줬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텍스트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버튼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내용은 텍스트 수정과 비슷합니다. 종류에서 뭐 정보, 성공, 경고,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 엘레멘토에서 설정해 놓은 어떤 기본 색상 컬러고요. 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테마 색깔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튼의 글자는 텍스트는 여기서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에서도 역시 바로 수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바로 가기. 그리고 링크는 만약에 어떤 이거를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하고 싶다. 뭐 서비스 페이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 해주시고 서비스 그 페이지에 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슬래시라는 것은 그 홈페이지 처음 방문했을 때 도착하는 그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슬래시만 입력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라고 표현하시면 입력하시면 이 서비스 페이지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링크에서 뭐 새로운 창에서 열 것인가 아니면 이 no follow라는 것은 아직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어떤 SEO 검색 관련해서 사용하는 속성이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창에서 열고 싶으면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정렬이나 뭐 크기 같은 것도 여기서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크기 같은 경우는 이 적용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고급에서 선택한 우리가 입력한 값 때문에 자동으로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기는 여기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버튼 안에 아이콘을 입력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아이콘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콘이 없고,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콘 svg라는 파일명을 가진 아이콘이 가지고 계시다면 입력하실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서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셔서 여기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아이콘을 뭐 화살표를 입력해 볼까요? 뭐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글자보다 먼저 나오는가 아니면 글자보다 후에 나오는가를 아이콘 위치에서, 이게 앞이냐 뒤냐, 뒤로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과 글자의 간격, 여기서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버튼을 설정하실 수 있고, 스타일로 이동해 보시면 스타일에서 어떤 그 버튼의 이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에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4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이 둥근 모서리가 같아야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20이다, 뭐 이렇게 둥글게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써주셔야 어떤 통일감을 가질 수 있겠죠. 일단 4로 저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링크 버튼을 해제하시면 개별적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액센트를 주실 수 있으니까요. 통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안쪽 여백이라는 것은 이 버튼과 버튼 안에 글자와 버튼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겠다,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버튼을 작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 이 스타일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 보통과 마우스 호버라는 탭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마우스 호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서 마우스 호버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마우스 호버 했을 때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호버 했을 때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배경을, 색상을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겠죠. 나는 뭐 검정색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하고, 그리고 텍스트 색상을 좀 밝은 색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호버했을 때 이런 색깔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모든 버튼들이 같은 스타일을 가져야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통일성을 갖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급에서 이제 어떤 여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쪽으로 10픽셀이 지금 여기 위에 10픽셀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셔서 이 노란색 선이 보이실 텐데요. 이 노란색 선을 엘레멘토에서 디바이더라고 부릅니다. 어떤 요소와 요소 사이를 구분해주는, 이렇게 분리해주는 디바이더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제목 밑에나 어떤 공간을 분리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디바이더는 엘레멘토의 이 요소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삽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디바이더. 여기서 드래그해서 드랍해서 어디든지 원하시는 데 놓을 수 있으시고요. 이거를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디바이더를 수정해 보자면
이제 스타일에서 이 원하시는 모양의 디바이더를 고르실 수 있고요. 뭐 두 줄도 있고, 뭐 지그재그도 있고요. 뭐 점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신 대로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렬을 왼쪽이나 오른쪽이냐 중간이냐 고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에 텍스트나 아이콘을 이 중간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텍스트를 삽입하면 이제 디바이더라는 텍스트가 여기 생긴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선 사이에 글자를 원하시는 글자를 넣으실 수 있고요. 넣으실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 아이콘이 삽입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원하시는 아이콘을 여기 선택하셔서 아이콘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셔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삽입해 주시면, 그리고 아이콘의 색깔도 바꿀 수 있겠죠. 스타일 탭으로 이동하셔서 색상을 뭐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네. 아이콘 이거는 이제 그 선의 색상이고, 밑에 아이콘의 색상은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뭐 크기 조절할 수 있고,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간격을 넓히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과 아이콘의 사이를, 그리고 여러 가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더도 조금 굵기를 굵게 해볼까요? 굵게 해보고, 네, 길이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비. 네, 내용 탭에서 너비는 길게, 이렇게 더 길게 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디바이더를 추가하셔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 보시면 이 컬럼을 3개로 분리해 가지고 그리고 이미지와 그거에 대한 제목과 텍스트를 넣은 어떤 카드가 있습니다. 이 섹션은 특이한 게,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 여기 내비게이터를 보실까요? 이게 섹션이 크게 하나 있고, 그 밑에 컬럼이 있고, 그리고 그 컬럼 안에 제목과 디바이더, 그리고 내부 섹션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섹션 안에 그 컬럼이 있고, 그 컬럼을 다시 또 나누기 위해서 내부 섹션이라는 것을 삽입할 수 있으세요. 여기 엘레멘토의 요소에서 첫 번째 존재하는 이 내부 섹션, 이 내부 섹션을 끌어다가 컬럼 안에 넣으시고, 그러면 또 그 내부 섹션 안에 또 컬럼을 또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컬럼, 내부 섹션, 그리고 또 컬럼,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3%씩 해가지고 이제 섹션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내부 섹션이. 근데 이거를 컬럼을 더 추가하고 싶다. 나는 4개의 카드를 넣고 싶다. 그러시면 이 내부 섹션 안에 있는 컬럼을 우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새 컬럼을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새 컬럼 추가. 그러면 4개로 추가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 구성이나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이제 컬럼을 선택하시면 이 탭이 레이아웃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어떤 요소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내용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컬럼을 선택하시면 이게 레이아웃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컬럼의 너비와 뭐 이제 세로 가로 맞춤, 그리고 간격도 조절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 때 취소하고 싶으시면, 이거 진작 가르쳐 드려야 됐는데 이제 가르쳐 드리네요. 이제 우리가 어느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커맨드 Z 혹은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Z 누르시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했던 행동들을 다 취소하셔서 돌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여기 내용 탭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고르시면 되고, 혹은 이 프리 이미지라는 탭 안에서
검색하실 수도 있으세요. 원하는 거를 사진을 검색을 해서 원하는 사진을 바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구글에 가가지고 찾으려면 힘들고 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다운받으시고 넣어볼까요 한번? 여기서 우리가 세로 사진이었으니까 이렇게 세로 사진으로 vertical로 한번 바꾸시고 다시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세로 사진들이 나오죠? 이 사진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우측 하단에 화살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삽입이 됐죠? 그럼 이렇게 높이가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요. 스타일에서 이게 최대 너비 말고 최대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60? 아이고 460으로 해볼까요? 그럼 이것도 다 변경해보죠. 뭐 이미지 선택, vertical, 그리고 spring, 그리고 얘도 바꿔줄게요. 스타일, 높이 460, 그리고 얘도요. 스타일. 이거는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진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 복사하기 원하는 스타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복사를 눌러주세요. 복사. 그리고 그 스타일을 적용하기 원하는 요소를 가셔서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스타일 붙여넣기. 붙여넣기 말고 스타일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해드리기 원하는 건 이미지를 다루실 때 여기 이미지 크기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풀 사이즈를 하면은 되게 큰 이미지를 이 홈페이지에 링크하게 되거든요. 근데 홈페이지가 이미지가 큰 걸 사용하면 홈페이지의 사이즈가 증가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나서는 꼭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선택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큰 배경 화면에 사용돼야 될 때는 풀 사이즈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카드 같은 조그만 섹션에 사용될 때는 조그만 사진. 그래도 너무 작으면 요즘에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되게 해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또 깨질 수 있고요. 안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뭐 라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미지에도 이 모서리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네, 여기 스타일에서 여기 이미지를 아까 4로 했으니까 다 4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네, 4로. 네, 복사. 단축키를 써도 되겠습니다.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C, 그리고 붙여넣기, 스타일 붙여넣기는 커맨드 쉬프트 V네요. 그러면 쉬프트 V, 커맨드 쉬프트 V. 그러면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4픽셀 정도로 처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근데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배경에 관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섹션을 보시면 배경이 전체 이미지죠. 전체 이미지로 배경이 되어 있고 이 둘째 섹션은 배경이 없고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는 단색으로 배경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배경이 없고 그리고 또 이거는 전체 이미지로 되어 있죠. 이거를 다른 배경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이 위에 이 섹션을 선택해 주세요. 내비게이터에서 어려우시면 내비게이터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섹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일로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다른 이미지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검색해 볼까요? 네, 이 사진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 배경 사진은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요. 이미지인 경우는. 그리고 여기 이미지 사이즈를 크기를 여기서 커버와 컨테인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 화면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커버로 해주시고, 컨테인은 이미지를 잘리는 부분 없이 다 집어넣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컨테인 선택하면 이렇게 다 들어가긴 하지만 잘리기 때문에 배경 화면을 사용하실 때는 커버로 골라주시고요. 네, 이미지 배경화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단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배경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동영상을 이 스타일로 가셔서요. 이 섹션을 먼저 선택하시고 스타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여기 배경 타입이 있습니다. 배경 타입을 기본이냐 아니면 어떤 그라디언트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동영상을 넣을 것이냐, 어떤 이미지가 계속 바뀌는 슬라이드 쇼를 할 것이냐. 우리는 동영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링크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요. 네,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고프로에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괜찮은 동영상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시작 시간을 뭐 처음에는 뭐 로고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뒤로 밀어서 10초로 하고, 그리고 종료 시간을 뭐 한 20초 정도 재생하는 걸로 해서 30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동영상이 플레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뭐 에러나 어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상황도 있으니까 그 예비 배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미디어를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가 이게 삽입되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글씨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고요. 글씨 선택해서 스타일 이동하시고 텍스트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볼게요. 하얀색. 그리고 이 위에 어떤 다운표가 있었죠?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를 지우죠. 뭐 지우고 아이콘을 넣어보겠습니다. 아이콘을 넣고 아이콘에서 검색을 해서 비슷한 거 찾겠습니다. 삽입해 주시고 색상을 또 역시 스타일로 이동해서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래도 이제 글씨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조금 배경에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약간 배경을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섹션을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경 오버레이를 선택하셔서 단색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색상을 선택해서 색상은 그냥 검정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뉴얼로 검정색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밑에서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 정도 올려주면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동영상으로 배경을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이렇게 배경에 넣는다는 거는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홈페이지에 눈에 띄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확실히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유튜브에서 큰 파일들을 불러와야 되고 동영상 불러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추가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분명히 큰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를 생각하셔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사용하시고, 그리고 꼭 한 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을 많이 집어넣으시면 한 페이지에 그만큼 그 로딩이 많이 느려집니다. 그 유념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배경에다가는
그 갤러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슬라이드 쇼 같이 섹션을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배경 타입에서 여기 슬라이드 쇼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성되는데요. 여기 플러스 표시를 선택하시고 이미지를 몇 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정도 할까요? 그리고 새 갤러리 만들기 눌러주시고 갤러리 삽입. 그럼 이렇게 배경화면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무한 반복할 것이냐, 계속 사진이 내 예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한 사진이 보이는 시간 3초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리고 트랜지션은 페이드냐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레프트로 해볼까요? 레프트로 이렇게 이동하는 슬라이드가 될 것이냐. 네, 이렇게. 그리고 전환이 얼마나 빨리 되길 원하느냐,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700ms 정도로. 그럼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게 되겠죠.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 1초 정도, 1000ms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정도로요. 배경은 기본으로 두시면 되고, 기본이 정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그거는 기본으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지 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홈페이지가 처음에 로딩 될 때 이미지를 처음부터 불러오면 홈페이지가 되게 로딩이 느려지니까, 왜냐면 다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화면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이미지들은 로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스크롤바를 내려서 그쪽으로 가까이 오면 그때 로딩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홈페이지의 가장 윗부분, 이 부분에 존재한다고 하면 레이지 로딩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방문자가 오자마자 이 이미지가 떠야 되니까 레이지 로딩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배경 같은 경우, 얘는 레이지 로딩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스크롤 내려오는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레이지 로딩을 하면 좋습니다. 레이지 로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캔번 이펙트라는 메뉴가 있으시죠? 여기 캔번 이펙트. 뭐 비디오 해보신 분들은, 비디오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약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비디오가 움직이는 듯한 효과, 확대되면서 약간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것도 뭐 잘 활용하시면 사진을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효과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도 역시 어둡죠. 이제 글씨가 글씨가 어두운 색깔이다 보니까 색깔 한번 변경해 보죠. 클릭하고 스타일, 텍스트 색상, 흰색. 밑에도요. 스타일, 텍스트 색상, 흰색. 그리고 반복하는 개념에서 역시 이 약간 오버레이 배경 색상을 넣으시려면 스타일에서 배경 오버레이, 그리고 색상을 단색 고르시고 색상을 어두운 색을 골라 주셔서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배경, 그리고 배경 없는 거, 그리고 동영상 배경, 그리고 갤러리 배경까지 이렇게 모든 배경의 종류를 시도해 봤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스스로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전해 보시면 이제 많이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쫓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서 다른 기능들을 한번 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bout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편집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편집하기. 그럼 엘레멘토가 실행되고, 여긴 About 페이지니까요. 여긴 About 페이지니까 어떤 소개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넣어볼 텐데, 위에 이제 배경과 뭐 이 제목들은 다 다루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섹션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섹션이 있고 또 밑에 섹션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섹션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 섹션 추가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 사이에 추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깔았던 플러그인 스타터 그 템플레이트 플러그인을 클릭하셔서, 그러면 이제
이 템플레이트이 페이지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또 여기 옆에 보시면 블락이라는 탭도 존재합니다. 블락을 한 섹션을 블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블락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블락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많은 또 블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 검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페이지를 블락을 넣고 싶으냐, 우린 about 페이지를 넣겠습니다. about 페이지. 뭐 라이트한 거냐 다크한 거냐, 우리는 뭐 라이트니까요. 라이트. 그럼 이 밝은 테마 중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여기서 import block 버튼 눌러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import block. 그럼 이렇게 블락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꺼주시고 그럼 이제 되게 괜찮은 블락이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수정을 할 수 있고, 텍스트 수정하고 뭐 색상도 이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스타일, 텍스트 색상, 네, 노란색.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래 처음 보는 위젯이 하나 있는데요. 요소가 있는데 이제 소셜 클릭해볼까요? 소셜 아이콘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원하시는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걸 연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이 왼쪽에서 이렇게 뭐 아이콘도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내 페이스북 링크 하실 수 있고, 네, 뭐 색상은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원하시는 대로, 페이스북은 파란색이고 뭐 인스타는 핑크색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시면 되고, 여기 아래서 더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 모양이냐 뭐 정사각형이냐 바꿔보죠. 뭐 우리는 둥근 모양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블락을 얼마든지 괜찮은 것들을 불러오셔서 원하시는 대로 편집하셔서 사용하신다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고, 어떤 디자인이 우리가 항상 힘들잖아요. 어떤 그 디자이너가 올린 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짜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엔 서비스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서비스 페이지에서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컬럼 안에 또 이렇게 또 컬럼이 존재하고, 내부 컬럼 안에 또 이렇게 또 컬럼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 아이콘이 존재하는 걸 보이실 텐데요. 이 아이콘이 그 사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바일로 가면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려면 이 밑에 이 반응형 모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상단에 이렇게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변경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색깔이 변경된 걸 보실 거예요. 벌써 여기 태블릿에서부터. 그러면 이거를 그 방문자가 보는 화면에서 확인했을 때 한번 볼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데스크탑에서는 보이지만 이렇게 모바일에서 확인하면 여기 아이콘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죠. 네,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멘토 안에서 모바일에서는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이 내부 섹션에서 그 설정을 했는지, 아이콘에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 섹션을 누르고 고급에서 반응형, 네, 여기서 했네요. 내부 섹션에서 반응형, 고급에서 반응형으로 오면 태블릿에서는 가렸고 모바일에서도 가렸죠. 이걸 한번 다 언체크를 해보고요.
밑에도 이 밑에 아이콘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고급, 반응형, 그리고 여기서 uncheck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저장을 해보시면,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고쳐보시면 모바일에서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고급에서 어떤 요소든지 선택하시고, 이 위에도 가리고 한번 해볼까요? 이 제목을 선택하시고 고급 반응형 오시면 여기서 모바일에서 가릴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자, 네, 사라진 거 보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요소든지 반응형 설정을 통해서 모바일에서는 가리고, 또 뭐 데스크탑에서만 가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설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컨택 페이지로 가서 이제 망보드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망보드로 가시죠. 여기서 옆에서 망보드라고 보이시죠? 망보드에서 게시판 관리,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게시판 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게시판 추가. 그러면 여기서 게시판 이름을 먼저 넣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컨택으로 해볼게요. 영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컨택트.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넣죠. 문의하기를 위한 게시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일단 가시고, 나중에 또 망보드에 대한 또 자세한 튜토리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밑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럼 게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코드거든요. 여기서는 숏 코드라고 합니다. 워드프레스에서는 숏 코드라고 하는데, 숏 코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 숏 코드는 어떤 포장지에 불과해요. 이 짧은 코드 안에 긴 많은 코드들이 존재하는데, 그냥 이렇게 짧은 코드로 포장을 해서 복사하고 또 이렇게 붙여넣기 쉽게 하기 위한, 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숏 코드, 짧은 코드다 숏 코드라고 하고, 이 숏 코드를 복사해서 워드프레스에다가 삽입을 하면 거기에 이제 개발자가 만든 코드들이 이렇게 뒷면에는 다 입력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게시판을 이 숏 코드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자료실 형태의 게시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숏 코드를 복사해 넣으면 갤러리 모양, 밑에는 캘린더 모양, 최근 게시물 모양, 그러니까 똑같은 게시판이지만 다른 모양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모양의 그 게시판, 자료실의 숏 코드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컨트롤 C, 커맨드 C. 그 다음에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컨택 페이지에서 편집하기를 눌러주세요. 컨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엘레멘토와 같이 설치됐던 그 폼 플러그인에서 자동으로 입력했던 숏 코드가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플러그인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 폼이 표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숏 코드 텍스트만 남은 겁니다. 우리 이건 삭제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것들도 다 삭제할게요. 왜냐면 한국형 게시판은 이렇게 옆으로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걸 삭제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숏 코드를 넣을 겁니다. 여기서 엘레멘트에서 위젯을 검색해 볼게요. 숏 코드 보이시죠? 여기 숏 코드, 이거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쇼코드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복사했던 쇼코드가 기억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V, 커맨드 V로 입력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게시판이 입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엘레멘토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어떤 테마 색깔 때문에 이렇게 조금 깨져 보이고 색깔이 이래 보일 수 있는데요. 방문자가 방문하는 프론트 엔드로 이동하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업데이트. 그리고 프론트 엔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기.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한국형 게시판이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자가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완성했고, 그리고 방문자가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완성했고요. 그럼 기본적인 홈페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손보야 될 거는 이 위에 보시면 이 헤더 부분, 헤더에 이제 로고와 또 메뉴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엘레멘토에서 프로 버전에서는, 유료 버전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수정할 수 있는데,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스타터 템플릿이라는 플러그인과 같이 설치가 된 또 아스트라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 테마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해 볼게요. 네, 헤더와 푸터와 여러 가지 그런 테마 설정은 우리가 여기 외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 네, 외모에서 사용자 정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많은 설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글로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안에서 이제 사이트 전체에서 사용되는 어떤 폰트, 색상,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자를 설정해 보면, 여기서 이제 DM Sense라는 글꼴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글꼴은 노토 센스 KR이라는 글씨체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여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폰트입니다. 설정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고딕체와 많이 다르지 않는 무난한 글꼴입니다. 그리고 폰트 종류는 보통 400이 보통 우리가 글씨 제목이 아니라 보통 바탕 글씨에서 사용되는 굵기입니다. 400. 그리고 기본 폰트의 크기 값이고요. 16 픽셀이면 무난하고요. 좀 크게 보고 싶다 하면 18 정도 하시면 되고요. 16으로 두겠습니다. 줄 간격은 1.7 정도면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증가시키면 글자의 간격이 늘어납니다. 위아래 간격이.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1.7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 하단의 마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자를 쓰다 보면 이제 엔터를 치면은 다음 문단으로 이동하시잖아요. 그럼 그 문단과 문단 사이의 거리인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 EM이라는 픽셀이 아니라 EM이라는 단위로 사용되는데요. 1EM 정도 주시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딩 폰트 패밀리, 그러니까 제목에 사용될 폰트인데요. 같은 걸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웹사이트들은 그리고 이제 폰트의 종류는 좀 얇게 제목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냥 보통 400, 그리고 두껍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700 이 정도로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간격은 제목은 이 줄 간격을 주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글씨가 커질수록 줄 간격을 줄여야만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값으로 두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장해 주시고요. 공개, 위에 공개라는 버튼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고 뒤로. 그리고 색상을 들어가 보시면 글로벌 컬러,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된 글로벌 컬러가 노란색과 이 초록색 바탕으로 한 이 네이처에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할 때, 웹사이트를 전체 디자인할 때 글로벌 색상을 골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색상을 고르지 않고 글로벌 색상을 골랐다면 여기서 만약에 변경을 했을 때, 패턴을 바꿨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버튼 파란색으로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돼요. 결국 디자인을, 전체 디자인을 바꿀 때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색상을 선택하실 때 꼭 그 글로벌 색상을 선택하셔서 디자인 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링크 색상이나 링크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호버 색상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로벌 색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뒤로 가시면 되고요. 공개하시고 뒤로 가시고. 이 컨테이너라는 메뉴는 이 좌우 넓이를 의미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줄이게 되면 홈페이지 전체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폭이, 좌우 폭이.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보통 데스크탑에선 1200, 뭐 1120, 뭐 좀 넓게 하면 1400 뭐 이 정도로 하는데요. 1200 정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무난한 것 같고, 버튼도 이렇게 내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버튼 안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스타일 수정을 하면 여기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젯에서 그 요소 추가하는 거에서 드래그해서 드랍하고 나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을 때 기본값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의 색상과 또 배경 색상과 또 버튼의 그런 기본값을 여기서 설정해 놓으면 모든 사이트의 그 버튼에서 동일한 스타일을, 손대지 않아도 동일한 스타일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프리셋을 만들어 놓는 거죠. 디자인을 하시기에 앞서서 여기서 먼저 프리셋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위에 부분, 로고랑 메뉴가 있는 이 헤더 빌더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헤더 빌더에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 헤더 빌더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 표시되고 있는 헤더 빌더는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로고가 여기 왼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뉴가 있고 버튼이 있고, 그쵸? 메뉴가 있고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위아래 그 메뉴에 이 헤더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무언가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면 일단 추가하면 되고요. 뭐 추가해서 검색을 넣겠다. 그럼 이 위에 이게 검색이 생긴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우시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이트 로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로고를 여기서 눌러주시면 여기서 사이트 로고를 로고 변경. 제가 한번 올려볼까요? 사이트 빌더 로고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크롭 해주시고, 네, 그럼 이렇게 사이트 로고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로고의 폭을 줄일 수도 있고요. 32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메뉴를 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스택 온 모바일이 체크되는 걸 보실 거예요. 여기서 데스크탑은 이 밑에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에 갔을 때 모바일에서 이런 화면입니다. 근데 스택 온 모바일이 뭐냐면 이 모바일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게 폭이 좁으니까 스택이라는 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택 온 모바일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스택을 하게 됩니다. 메뉴를 아무래도 선택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아예 모바일에서 아예 숨겨버릴 수도 있고요.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 메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메뉴 값들은 어떻게 변경하느냐, 이 위에서 Configure Menu from here 보이시죠? 누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고를 수 있으세요. 이게 메인 메뉴, 이제 메뉴가 지금 하나라서 고를 수 없는데 메인 메뉴 고르시고, 그리고 이 메인 메뉴를 설정하시려면 이 아래 메뉴 편집을 누르시면 됩니다. 메뉴 편집 누르면 여기서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위치도 변경할 수 있고요. 서비스를 먼저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템을 추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서 새 페이지를 여기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주소를 넣고 싶다고 하면 여기 위에 사용자 정의 링크 누르셔서 구글을 넣어볼까요? http google.com 메뉴 추가. 그럼 여기가 구글이 추가되었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공개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구글이라는 메뉴가 생겼죠. 이렇게 메뉴를 관리하실 수 있으시고요. 선택해서 삭제도 하실 수 있고요. 이 밑에서 제거. 데스크탑 화면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메뉴에서 뒤로 가셔서 헤더 빌더에서 이 버튼 부분, 이 오른쪽에 버튼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버튼에 대한, 여기 위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버튼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010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고 여기 텔이라고 하고 콜론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넣으시면 이 링크를 모바일 전화에서 클릭했을 때,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클릭했을 때 이제 그 전화기에서 바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락처를 메뉴에다가 버튼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클릭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이 버튼의 디자인은 여기 디자인을 누르셔서 텍스트 색상을 바꾸시고 뭐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글로벌 컬러를 사용하셔야 나중에 관리가 쉬우시니까요. 다 한꺼번에 변경이 되니까. 그리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보더라는 거는 이 가장자리에 선, 굵기를 의미합니다. 뭐 굵게 만드실 수도 있고, 둥근 모서리는 4픽셀로, 패딩은 말씀드렸듯이 안쪽에 여백이죠. 조정하실 수 있으시고, 뒤로 가서 뭐 이제 공개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로고가 저장이 안 됐네요. 로고가 저장이 됐는데 왜? 여기 이 아스트라 테마는 로고 설정을 두 군데서 할 수 있네요. 여기 읽어보니까. 왜냐면 지금은 뒤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헤더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Customize Transparent 헤더라는 게 따로 있네요. 아까 제가 로고를 변경했던 헤더는 이게 투명 헤더가 아닌 헤더를 제가 수정한 거고, 그리고 이 헤더는 이 메뉴를 통해서 여기서 로고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 헤더라는 거는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데스크탑에서만 투명 헤더를 쓰겠다. 그러면 모바일 갔을 때는 투명 헤더가 아니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 헤더에서도 로고를 변경해 주시면 네, 이렇게 로고가 변경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푸터도 있는데요. 이 꼬리말 푸터도 있는데 동일합니다. 푸터로 가볼까요? 뒤로 가시고 이 밑에 푸러 빌더가 있죠. 푸러 빌더를 가셔서 똑같이 이 메뉴를 여기 있는 메뉴를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고 로고도 변경하실 수 있고 로고는 조금 HTML이라는 다른 형식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 미디어를 추가해서 추가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 추가 이렇게 네, 미디어 추가해서 추가했고요. 근데 크기가 너무 크네요. 좀 줄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줄여서 네, 줄여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카피라이트도 원하시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색상이 아까 변경한 게 영 이쁘지가 않네요. 이거 다시 한번 돌려놓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됐으니까 뒤돌아가셔서 X 버튼 누르셔서 이제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네, 이제 헤더가 수정되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수정했던 것들 다 그대로 있고 네, 서비스 페이지를 가보시면 뭐 이 아래 아이콘 아까 수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바웃 페이지도 네, 이게 블락을 추가했었고요. 그리고 소셜 아이콘을 이렇게 수정했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택 페이지에서 우리가 게시판을 등록했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이제 어느 정도 완성하시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데스크탑 모드에서 잘 보이는 홈페이지가 태블릿 모드 혹은 모바일 모드에서도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이 하단에 반응형 모드라는 버튼을 토글 해주시고요. 그럼 이 위쪽에 이제 데스크탑,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바일로 태블릿으로 먼저 이동을 해서 네, 이렇게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죠? 사진이 좀 좁긴 한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컬럼이 4개라면 이제 2개씩 표현되면 될 텐데 3개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이 양옆으로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듯한 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듯한 사진을 보게 되신다면 확인하실 거는 이 사진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스타일 탭에서 이게 오브젝트 핏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브젝트 핏이라는 게 기본으로 돼 있다면 이 커버로 골라 주셔서 이렇게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컨테이너로 돼 있다면 이렇게 모든 사진 이미지가 표현되도록 이렇게 다 표시되도록 이렇게 포함하는 컨테인하는 형태로 삽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를 누르시면 모든 화면을 채우면서 비율을 유지하게끔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모든 화면이 표시되지만 비율은 유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 커버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미지 선택하시고 스타일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핏에서 커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밑에 오면 여기는 괜찮고요. 밑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모바일로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바일로 이동했을 때는 여기가 조금 공간이 좁게 느껴집니다. 그죠? 여기 이 버튼과 밑에 공간이 너무 적게 느껴지네요. 그럼 여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 밑에다가 공간을 조금 넣어주죠. 버튼 선택하시고 그리고 고급으로 가셔서 이 바깥쪽 여백을 주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한 50 정도 줄까요? 네, 40? 네, 이 정도 주시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됐고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좁은 느낌이 들죠? 그죠? 글씨가 양옆으로 좀 너무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선택하시고 고급 그리고 여백을 여기가 너비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너비를 늘려주시면 되겠네요. 너비를 이렇게 조금 늘려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도 아래를 보면 아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괜찮고 네, 아래도 괜찮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위에서 이 반응형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면 이제 반응형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모드에 따라서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 화면에 따라서 숨기고 싶은 게 있다면 이 고급에서 여기 고급에서 이 고급 탭에서 그리고 이 아래 반응형으로 오셔서 반응형에서 이제 숨기실 거를 숨기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숨긴다. 그럼 숨겨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톡을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엘레멘토 빌더를 통해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쉬운 방향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엘레멘토를 선택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훨씬 더 좋은 빌더들도 있으니까요.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신다면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사용한 3가지 플러그인을 통해서도 간단한 소개 사이트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가르쳐드린 블루프린트 기능을 사용하셔서 저장하시면서 여러 템플릿을 시도해 보시고 또 목적에 맞는 템플릿을 찾으신다면 누구나 유용하게 또 무료로 홈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배우시고 또 연습하시고 이제 라이브 서버에 올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서버를 임대하고 또 로컬 서버에서 라이브 서버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옮기시는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컬 서버에 존재하는 워드프레스를 라이브 서버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로컬 서버에 있는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내보내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그리고 라이브 서버에 가서 그거를 불러오기로 해서 인스톨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러그인으로 이동하셔서요. 그래서 새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새로 추가 그리고 검색에서 All-in-One 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3번째 All-in-One WP Migration 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활성화 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활성화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메뉴에서 All-in-One WP Migration에서 내보내기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고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가 진행됩니다. 그럼 내려받기 버튼 누르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운로드된 그 파일을 잘 보관하시고 이제 호스팅 업체에 가서 서버를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호스팅을 위해서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시면 제 생각에 카페24나 가비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비아에는 베이직 트래픽 무제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트래픽이 무제한이고 이메일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용량이 1기가 정도로 좀 작은 편이고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같이 이용하지 않으면 설치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카페24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고요. 카페24는 매니지드 워드프레스 호스팅이라는 상품을 제공하는데요. 비즈니스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용량이 3기가 정도로 조금 큰 편이지만 트래픽이 3.5기가로 정해져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홈페이지가 문제없이 계속 노출되어야 하는 어떤 비즈니스 용도시라면 가격이 좀 더 있더라도 가비아를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트래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에러가 뜨면 회사 이미지상 홈페이지가 없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메일도 가비아가 제공하니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워드프레스이시라면 카페24가 어떤 가격이나 또 편리한 면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면 가비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개인 용도시라면 카페24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호스팅 서비스들의 결정적인 단점은 한 서버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호스팅 업체들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용자가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면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비아의 그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긴 하지만 한 사용자가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게 되면 너무 과부하를 일으키게 되면 서비스에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작은 글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아무리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겠죠. 아무튼 이게 서버를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에 VPS라고 불리는 가상 개인 서버가 인기인데요. 아마존이 리드하고 있는 이 트렌드에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존이 제공하는 VPS의 서비스를 가격을 한번 보시면 3.5달러부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환율을 계산하면 4,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용량과 트래픽이 기존 호스팅 업체들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후하죠. 1TB 트래픽 1000GB잖아요. 그죠? 1024GB인데 비교가 안 되죠. 3.5기가와는.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은 가상이긴 하지만 개인 서버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나 이 VPS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텐데요. 그러지 못하는 거는 서버를 설정하고 도메인을 연결하고 그 도메인에 또 SSL 인증서를 설치하고 갱신하고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것까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리눅스에서 그 까만 화면에 막 글자만 있는 그 커맨드 라인을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참 어려워 보이죠.
혹시 영상을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중에서 VPS의 이점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에 내가 만든 홈페이지라는 그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시면 워드프레스 설치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오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비아와 카페24 가입에 관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로 검색해보니까 이미 컨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워드프레스 설치까지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내보내기 했던 그 파일을 다시 워드프레스로 불러와서 설치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스팅 업체에서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시면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겠죠. 다 설치돼서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새로운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했던 워드프레스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딱히 설정할 건 없겠지만, 한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처음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팅으로 가셔서요, 설정에서 일반으로 가셔서 이 주소가 반드시 HTTPS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되어 있지 않다면 HTTPS로 이렇게 수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그 내보냈던 파일을 불러올 때 이 주소에 맞춰서 이제 모든 그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하는데, HTTP로 되어 있다면 모든 주소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안 연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에러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러오기 작업을 하시기 전에 앞서서 HTTPS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SSL 인증서를 미리 설치하셔서 모든 불러오기 과정 전에 이 HTTPS로 접속이 되는지, 인증서는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HTTPS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플러그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메뉴에서 플러그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플러그인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All-in-One 검색해 주시고, All-in-One WP Migration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세요.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메뉴에 All-in-One WP Migration이 생겼을 겁니다. 여기서 우린 아까 Export를 했고요. 지금은 Import를 해줄 겁니다. 불러오기, 그 다음에 Import from, 아까 파일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아까 내보내기 했던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행, Proceed를 눌러주세요. 그런 작업하신 파일에 따라서 오래 걸리기도 할 거고, 용량이 얼마 안 되면 금방 끝나기도 할 거고요. 네, 그럼 사이트에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Finish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브라우저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다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한글로 바뀐 걸 보실 거예요. 이미 임포트가 끝났기 때문에. 로그인 해보시면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망보드도 있고요, 엘레멘터도 있고, 그쵸? 그리고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오신 거를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라이브 서버에 그 All-in-One WP 마이그레이션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All-in-One WP 마이그레이션 플러그인에 백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업이 필요하실 때마다 백업을 생성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엘레멘토만 익숙해지시면 나머지 과정들은 플러그인들과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엘레멘토 플러그인이 쉽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사용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다른 빌더들이 있습니다. 엘레멘토로 일단 발을 담그시고 앞으로 올릴 다른 빌더들에 대한 강의도 보시면서 점점 웹 개발의 세계에 흥미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결국 코딩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그룹 내가 만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어려운 것, 막히시는 것 질문 주시고 그리고 서버 설치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